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로 풀어보는 김정근 TV의 김정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기호는 R, 레지스탄스의 R 그리고 단위는 ohm이 아닌 이 네 개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저항은 각각 1번, 2번, 3번, 4번으로 표기하고 있고요. 1번은 절연저항, 2번은 접촉저항, 그리고 3번은 고유저항, 4번 접지저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알아보는 이유는 이 저항, 이 네 개의 저항이 전기 기능사죠. 전기 기능사 자격증 시험 중에서 특히 전기 설비 편에 출제가 되는 문제로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 네 개의 저항의 종류를 알고 이 저항 중에서 각각의 절연저항은 크면 좋고 접촉저항은 작아야 되고요. 고유저항 또한 작아야 되고 접지저항 값이 왜 작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와 더불어 암기를 오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에서 말하는 3대 소자는 저항과 코일과 그리고 콘덴서입니다. 이 3대 소자는 각각의 기호가 있는데요. 이 저항은 레지스탄스의 R과 그리고 단위는 ohm을 쓰고 있고요. 이 코일은 인덕턴스의 L과 그리고 헨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 콘덴서는 캐패시티의 C와 그리고 단위는 페럿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저항이죠. 이 저항은 마치 실패처럼 생겼죠. 실패라는 것은 예전에 실을 감아서 쓰는 이런 실패처럼 비슷하게 닮았죠.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이 띠는 바로 저항의 용량을 표기한 것으로서 예전에는 이 띠를 읽어서 저항 값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양단자에 이렇게 멀티 테스터로 저항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저항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전기의 3대 소자는 이 저항은 그죠? 직류와 교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은 직류만 볼 것 같으면 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일은 유도작용을 하죠. 유도작용을 해서 전동기나 변압기를 만들고요. 이 콘덴서는 충전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수변전실에서 이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하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 즉 이름은 전력용 콘덴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 저항이 어떻게 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3대 소자인 저항이 이 회로에서 어떻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전지와 스위치와 저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건전지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고요. 이렇게 널찍한 부분, 납작한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한 이곳을 도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도체가 바로 이곳이죠. 이 도체를 연결을 하고요. 이 스위치를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 스위치는 A 접점이죠. 이곳을 붙이게 되면 이제 전류는 통하게 돼 있죠. 전류는 플러스를 출발을 해서 스위치를 거쳐서 저항을 거쳐서 마이너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도록 되어 있죠. 언제까지? 전위차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전위차가 바로 기전력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원천적인 힘은 바로 기전력입니다.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런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 원천적인 힘은 바로 기전력, 기전력 이꼬르 건전지죠. 그래서 이걸 닫게 되면 이 저항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저항에서 이제 흐름을 방해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저항에서 어떻게 해서 흐름을 방해받는가? 그것을 우리는 R이라고 그러죠. 저항 또는 저항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전지가 이렇게 좁은 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넓적한 쪽이 마이너스지만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 건전지를 이렇게 도체를 연결을 했죠. 이 스위치가 바로 이 SW죠. 이 스위치를 거쳐서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 전류가 흘러갈 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저항에 지금 빨간 원 부분이 있죠. 이것이 바로 고유 저항입니다. 여기 있죠. 이 로우가 바로 고유 저항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각각의 크기대로 생긴 것이 그 금속만의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고유저항은 우리는 기호를 이렇게 로우로 씁니다. 이 로우입니다. 이 로우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죠. 전류가 갈 때 여기를 막 이렇게 부딪혀서 간다는 얘기죠. 부딪히면서 열을 냅니다. 그죠? 열을 내거나 빛을 발하죠. 그리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고유 저항이고요. 그래서 이 저항 또는 이 저항률은 이 고유 저항에 비례하죠. 많이 부딪히면 많이 부딪힐수록 힘들어지죠. 전류가. 그 다음에 파이R의 제곱은 바로 이 단면적입니다. 이 단면적에 반비례하죠. 이 저항은 파이R의 제곱 단면적에 반비례하고요. 이 길이에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 고유 저항에 부딪히면서 전류가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네 가지 저항 중에 고유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저항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 시험 전기 설비편에 나오는 저항의 종류 중에서 제1번은 절연저항입니다. 절연저항은 전선과 절연체와의 저항이고요. 커야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절연저항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전기기능사와 전기기사에 많이 나오는 CN-CV-W 동심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블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곳이 실물이고요. 이 실물을 제가 왼편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도체죠. 도체 위에 바로 내부 반도 전층이 있고요. 이 내부 반도 전층 위에 바로 절연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회색 부분이 바로 절연체가 있고요. 이 절연체 위에 또 외부 반도 전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차폐층이죠. 차폐증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외피 또는 시스라고 그러죠. 바로 이 외피 또 절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갈 때 이 도체, 그죠? 이 도체와 이 절연체와의 절연저항이죠. 절연저항이 커야 만일 이곳에 전류가 바깥으로 누설 전류가 생기지 않겠죠. 이 누설 전류를 예를 들어서 I라고 본다라면 이 누설 전류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이 작으면 누설 전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저항은 무조건 커야 됩니다. 지금 이 도체에 있어서 이 도체 CN-CVW 케이블에 있어서 이 저항은 바로 절연저항이죠. 그래서 절연저항은 무조건 커야 누설 전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1번의 결론에 케이블은 무조건 절연저항이 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항은 바로 접촉저항입니다. 전기기기의 접촉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접촉이라는 것은 어떤 기기들이 접촉을 하고 있거나 또는 접촉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자, 실무적인 차원에서 알아볼 건데요. 무조건
접촉장은 작아야 좋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금 공부했던 절연저항은 커야 되고요. 나머지 세 개의 저항은 작아야 되는데 왜 작아야 되는지 이 접촉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접촉저항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언급을 한 마그네틱 컨택트, 즉 전자접촉기죠. 하나, 둘, 세 개의 전자접촉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부하층에는 삼상 유도 전동기 Y 델타 기동을 이 판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Y로 기동을 해서 델타로 넘어가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타이머죠. 이 타이머가 0초, 10초, 20초, 30초니까 지금 10초와 0초 사이에 약 한 5초 정도의 Y로 기동했다가 5초 후에 이 타이머에 의해서 델타로 기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마그네틱 컨택트 L1, L2, L3는 각각의 1차와 2차를 A 접점으로 이렇게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동작할 때마다 이 접점들이 붙었다 떨어지는데 이곳에서 이 접촉장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면서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을 하게 되면 2개 붙었죠. 5초 후에 델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Y 기동 델타 운전,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마다 펌프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수없이 많은 동작을 하게 되면 이곳에 접촉저항이 발생이 되고요. 자, 이 마그네틱 컨택트를 안에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전자접촉기, 즉 마그네틱 컨택트의 이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1차, 밑에 부분이 2차죠. 1차의 L1 단자, 그리고 L2 단자, L3의 단자가 전원에 연결되고요. 여기를 U, V, W라면 이곳은 바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ON 하게 되면 이 접점이 붙는 거죠. 이 접점이 A 접점이기 때문에 노멀 오픈이죠.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전자 접촉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꼭지가 내려가면서 이 접점들이 붙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접점들이 붙을 때 위아래의 이 접점이 있는데요. 이 접점이 바로 접촉저항입니다. 접촉저항이 크게 되면 불꽃이 생기게 되고요. 많은 불꽃이 생기게 되면 이 접점에 카본이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이 접점들이 L1, L2, L3 중에 어떤 접점이 붙지 않는, 그래서 결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와 L2와 L3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접점이 붙어서 만일 이곳에 접촉저항으로 카본이 생성이 돼서 L1이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L2와 L3만 전기가 드는 결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동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접촉저항은 작아야 좋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저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고유저항인데요. 고유저항은 각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체의 고유의 저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유의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건전지에 스위치를 연결을 하고 이런 저항을 연결을 했을 때 여기 전류가 흘러간다고 그랬죠. 전류가 흘러갈 때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이 알갱이들, 이 저항의 알갱이들에 부딪혀가면서 피해가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서 부딪히는 이것이 바로 고유저항이죠. 그래서 우리 고유저항을 로우라고 적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고유저항은 이 저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로 이 식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은 로우 곱하기 파이 r의 제곱분의 L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저항은 고유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고유저항이 커지면 저항이 커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유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 요소인 고유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고유 저항은 작아야, 고유 저항 이 로우가 작으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I는 R분의 V에서 이 저항이 작아짐으로써 전류를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체의 저항, 이 도체에 있는 고유 저항은 작아야 좋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저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항은 접지 저항인데요. 이 접지 저항은 접지봉과 대지 사이의 저항이다. 이렇게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수변전실에 가서 이 접지봉이 무엇이며 대지 사이의 저항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의 접지 저항은 작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 접지봉에 있는 접지 저항을 얘기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지만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기 기능사 분들도 계시고요. 전기 기능장, 전기 기사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언젠가는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판넬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접지봉, 즉 접지 저항이 왜 작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변전 설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설비는 일정 규모의 아파트의 지하에 있는 수변전실을 지금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이 특고압반이고요. 위에 있는 부분이 저압반이 되겠습니다. 특고압반에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서 아까 우리 절연 저항할 때 보셨던 CNCVW 케이블에 의해서 이렇게 LBS로 내려오면 LBS에서 오른편으로 MOF로 가서 한전의 계량기에 원격 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진공 차단기고 있고 그 후단부에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있죠. 이 트랜스포머 이후로 380V가 되죠. 변압기 1차 측까지는 22,900V고요. 그래서 변압기 1차 측까지는 22,900V가 380V가 되어서 이 윗부분 저압반 쪽에는 쭉 380V가 흘러가고요. 이 왼편에 발전기 운전반이 있죠. 그래서 정전되었을 때 한전의 정전이나 내부적인 고장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 이곳에서 발전기가 돌아서 ATS를 거쳐서 비상 동력반 쪽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변전 설비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특고압반에 지금 제가 보호도체, 접지가 아니죠. 보호도체를 해 놨는데 이 저압반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외함 측에 다 보호도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판넬에 이렇게 접지, 즉 보호도체가 연결이 되어서 어디로 오느냐, 이 접지암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접지암은 이 수변전실의 벽체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측은 이렇게 각각의 판넬에서 접지, 즉 보호도체를 잡아서, 접지를 잡아서 밑으로 오는 부분이고요. 다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푸스바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서 이 위에 올라간 것은 땅으로, 그죠? 이 아파트에 있는 땅에 있는 각각의 접지봉을, 여러 개의 접지봉입니다. 제가 지금 그림은 하나를 그렸지만 여러 개의 접지봉을 잡아서 박아서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LBS 판넬에 지금 이렇게 LA가 있죠. 이상 전압이 발생이 됐을 때 또는 개폐 서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 서지를 바로 이곳을 통해서 바로 접지함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접지함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흘러가겠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MOF의 외함 접지, 그리고 VCB 기기의 외함 접지,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두 가지가 있죠. 외함 접지와 예전에 제2종 접지인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중성선 접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을 연결을 해서 이곳에 접지함으로 오게 되어 있죠.
여러 개의 접지가 접지함으로 와서 여기에 이상전류, 즉 누설전류나 단락전류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곳을 통해서 각각으로 연결돼서 땅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지봉을 통해서 이상전류가 흘러가야 되는데, 방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접지봉과 땅과는 이렇게 박혀 있죠. 접지봉을 땅에 박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항이 작아야, 이 접지 저항이 작아야 누설전류나, 그죠? 누설전류나 단락전류가 빨리 땅으로 이렇게 방전될 수 있죠. 이것이 만일 저항이 크다라면 I는 R분의 V니까 이 저항이 커버리면 이 전류가 빨리 흘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접지봉과 땅과 이루는 이 접지 저항은 작아야 좋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네 가지의 저항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짓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했던 공부가 절연저항이죠. 절연저항은 도체에 피복을 입힌 그 절연물과의 저항이 커야졌죠. 그래서 절연저항은 커야 좋다. 두 번째가 접촉저항이었던가요? 접촉저항은 이 접촉저항이 크게 되면 카본이 발생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접촉저항은 작아야 좋다. 세 번째가 고유저항이었죠. 고유저항은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역시 작아야 좋고요. 네 번째, 접지저항은 이상전류, 즉 고장전류를 빨리 흐르게 땅으로 방전시켜야 되므로 작아야 좋다. 이렇게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